대통령이 읽어야 할 책, 최고 양질의 책을 골라서 요약 소개하는 킹스북. 오늘은 AI, 인공지능에 관한 책입니다. AI의 미래, 생각하는 기계, 이런 제목인데요. 인공지능이 지금 점점 우리 사회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차가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하나의 인공지능의 생생한 사례가 되고요. 앞으로 가장 큰 과학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인공지능, AI 혁명에 대비한 미래사회의 모습, 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토비 월시라는 사람인데요. 호주 사람입니다. 나이는 64년생이니까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특히 디지털 혁명을 이끄는 100명의 대중스타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세계적 권위의 훔볼트 연구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유명한 이유는 킬러 로봇 금지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또 우리나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작년 1년 전에 2018년 4월에 이 사람 때문에 카이스트, 우리나라 과학연구대학이죠. 카이스트가 한번 혼났습니다. 이 카이스트에서 무기개발 연구에 인공지능들이 개입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알려져 가지고 이 토비 월시가 주동이 돼서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카이스트를 비판하는 그런 공개 서한을 내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카이스트가 그런 인공지능 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표하고 나서 해명이 되고 나서 이게 수그러든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 드론, 또 무인 무기, 살상 무기 이런 것들이 테러리스트에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인 토비 월시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내용들만 좀 간추려 보면요. 먼저 우선 실제로 인공지능 AI 연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이 연구 분야는 크게 네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학습 능력을 연구하는 그룹이 있고요. 이 말은 우리가 기계가 스스로 습득을 해서 바둑을 잘 둔다 할지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추론 능력,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경제 예측을 한다 할지, 소비자 패턴을 분석한다 할지 그런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로봇공학 그룹입니다. 로봇이 당연히 인공지능이 들어가겠죠. 지금 이미 상가에서도 로봇들이 쓰이고 있잖아요. 또 하나 분야가 바로 언어학자 그룹인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즘 음성 대화, 말로 하면 다 알아듣고, 노래 틀어줘, 오늘 날씨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스피커가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언어 인지 능력을 하는 분야,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현재 수준을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 학습 능력 연구 그룹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머신 러닝이죠. 기계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세돌 바둑 아시죠? 그때 IBM 컴퓨터가 이세돌을 3대1로 이겼나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머신 러닝이 하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큰일 났다. 인간이 기계를 따라잡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저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프로그램화 된 것밖에 실행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테니스를 잘 치면 대체로 탁구도 잘 하잖아요. 비슷한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기계는 테니스를 아무리 잘 치는 기계를 만들어도 배드민턴은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게 그 기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계는 딱 그 프로그래머한테 시킨 것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비지도학. 이 지도학습은 우리가 사람이 뭘 가르쳐 주면은 그걸 응용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는 사실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걸 이제 그 비지도학습이라고 그렇게 용어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AI 연구가 지금 머신러닝에도 현재 상당한 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자동 추론 능력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여러 데이터를 주면은 거기서 어떤 그 의미 있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돈 쓰는 흐름을 보면 소비 패턴을 알 수가 있고, 날씨의 흐름을 보면 기상 예측이 가능한 것처럼 그런 거에도 인공지능이 쓰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의학적으로 어떤 뭘 자동 진단을 한달지, 또 여러 어떤 그 여러 변수들을 놓고 가장 최적의 결과를 뽑아내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모든 경제 분야에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바로 돈이 되는 빅데이터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서 이 자동 추론 분야는 널리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발달이 될 것이다. 인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분야가 이제 로봇 분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자율주행차 이미 그 응용이 되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군사용 로봇입니다. 제가 이건 별도로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로봇을 예측하는 게 이제 그 군인을 로봇으로 대체해가지고 말이죠. 전쟁에 투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50년 안에 영화 그 터미네이터 그런 것들이 등장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밌는 게요. 이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거지만 로봇이 적용하기가 가장 힘든 곳이 사실은 가정이랍니다. 가정.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가정이라는 데는 이게 논리가 1 더하기 1은 논리 2다라고 하는 논리로 통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가정은 오히려 감정적이고 섬세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수학적 계산이 안 되는 데가 가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 같은 게 사실은 가정에 파고드는 데는 가장 힘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컴퓨터 비전인데요. 쉽게 말하면 요즘 CCTV 같은 거 생각하고 이렇게 화면 인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그 화면을 보면은 중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 사람 판별에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강제로 감시하는 사회, 빅브라더 사회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지금 중국은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을 다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범죄자를 가려내는 수색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약간의 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랄지 뭐 비판적인 사람은 미리 다 식별해가지고 감시한달지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은 거의 지금 굉장히 높이 발달이 돼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이 전체 장면들 또 개별 물체들 간의 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아직도 사람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도가 낮거나 조명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는 다 감으로 알 수 있지만 기계는 어렵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분야가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인데요. 아까 말한 음성 인식이잖아요. 음성 인식은 또 하나 그 응용되는 게 바로 이제 번역입니다. 번역, 통번역. 요즘 이제 그 말로 하면 다른 나라 뭐 중국어, 베트남어로 이렇게 통번역 자동되는 게 기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계가 뭐냐면 그게 이제 완벽한 잘 짜여진 문장이면 잘 되는데 우리 말이라는 게 꼭 주어 수어가 반드시 따라 붙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맥락 속에서 툭툭 던지는 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놓쳐버리면 엉뚱한 대로 말이 흐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재 그 AI 연구에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그것의 한계가 뭔가를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AI의 한계, AI가 인공지능이 과연 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